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스펙타클했죠? 네. 주도주가 좀 변한 게 아닌지 하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의 다소 좀 큰 어떤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 예, 제 복귀가 그래도 평소보단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복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수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 자체가 전체적인 수급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굉장히 좀 큰 변화죠. 예. 여기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천억을 순매수했어요. 뭐 외국인은 이제 뭐 평상시랑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은데 기관이 오늘 1조 1천억 원, 예, 뭐 굉장히 대량 매수죠. 예,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주체가 이제 금융투자 쪽이에요. 이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 들어온 건지 그거는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어찌됐든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기관 자금이 오늘 순매수 들어오면서 뭐 개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한 셈이죠. 1조 3천억을. 그래서 이 흐름이 언제 향후에 어떤 향배를 좀 가져올지 그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수급이 대부분 들어온 부분이 IT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종목이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집중이 됐어요. 음. 외국인도 이제 IT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대부분의 수급을 집중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융, 은행 쪽, 예. 그리고 이제 화학주들, 정유주들, 예. 그리고 철강, 금속도 한 498억 정도, 운수장비, 이제 조선주나 자동차, 예. 이쪽으로 1,300억 정도 기관 순매수. 그러니까 오늘 보면 뭐 결론적으로 컨택, 예, 컨택. 우리나라 이제 원래 이제 경제의 어떤 큰 축을 차지하는 이 제조업단의 기업들, 코로나로 이제 그동안 좀 피해를 봤다 생각해가지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그리고 이제 수급이 많이 빠졌었던 그런 업종들이 오늘 대폭적으로 좀 상승을 했죠. 그런 변화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보시면 외 기관들이 2천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관들은 작정하고 코스닥에 이제 굉장히 많이 급등했잖아요. 사실 이제 종목들 그런 것들을 차익 실현, 예, IT 뭐 골고루 IT 쪽, 뭐 바이오 쪽도 그렇고, 예, 바이오 쪽은 별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 IT 쪽을 좀 많이 차익 실현했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도 거기에 동조하면서 결국은 오늘 개인들이 3,500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지지부진했던 업종들 대량으로 기관이 순매수했고, 코스닥 쪽으로는 최근에 좀 많이 급등했던 그런 종목군 쪽으로, 예,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한, 예,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종목단으로 보면요, 일단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를 보시면 6% 넘는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시장이 완전 바뀌는 건가? 주도주가 바뀌는 건가? 반도체 IT 업종이 이제 끌고 가는 건가?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가 제가 짚어드리고요. 오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우선적으로 좀 짚어볼게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오늘, 예, 6.4%. 그러니까 옆으로 쭉 계속 기면서 다른 업종 종목들 뭐, 전기차, 언택 관련된 뭐 카카오, 네이버 뭐 급등하고 바이오 급등할 때, 예, 못 올랐죠. 그래서 키 맞추기 개념의 어떤 수급들이 오늘 최근에 이제 뭐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하고 뭐 기관들.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차 5.8%. 역시나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던 주가에서 위로 툭 튀어 올랐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무거운 종목 포스코입니다. 예, 철강주 오늘 7%. 그러니까 엊그제 카타르에서 대규모 조선 LNG선 이제 수주 계약을 한 부분, 그게 이 제조업단의 기업에 대한 뭐 밸류에이션 재평가 이런 부분이 좀 분위기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오늘 또 굉장히 폭발적인 시세를 낸 게 이제 은행주인데요. 예, 은행주가 최근에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 비해서 주가가 너무 낮은 수준이다. 뭐 이런 뭐 의견들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요. 와우. 그냥 뭐 이틀 동안 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4.2%, 오늘 11% 급등시켰어요. 예, 그 대부분의 이제 주체가 여기 보시면 기관 수급이죠. 오늘도 신한지주 한 200억 정도, 외국인 한 480억 정도 순매수 붙이면서 완전히 뭐 급등시켰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반도체, IT, 그리고 자동차, 철강, 그리고 은행 업종,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이제 보험 업종, 금융 업종이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S오일 같은 종목 3.9%, 정유 업종, 우리금융지주도 6.7%. 그러니까 지금 오늘 완전히 뭐 컨택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시세를 좀 뿜어줬고요. 그럼 이제 코스닥 쪽 한번 가볼까요? 코스닥 쪽은 오늘 이제 제목에 알테오젠 급락 표시를 했는데요. 시젠,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 시젠이 이제 최근에 좀 추세가 조금 꺾였죠. 이 댓글에 이제 그런 질문하신 분 계셔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 질문하신 분 계셔서 제가 시젠을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시젠, 수젠텍, 랩, 지노믹스 이런 진단키트 대표주들 지금 흐름이 시젠 하나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추세가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붕괴됐다, 끝났다, 시세가 끝났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제 기사 자체가 그 뭐죠? 약간 좀 그 수익성, 이 진단키트 단가 자체가 조금 하락,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한다 이렇게 기사들이 좀 나왔잖아요. 부정적인.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이중 고점 형태를 좀 찍었단 말이에요. 뭐 여기 기관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끌어올렸지만 여기서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다시 빠지고 어찌됐든 올해 가장 낙관적인 전망들을 요 부근에서 이제 리포트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그래서 개인들도 많이 관심 가졌고 결국은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뭐 시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데 어찌됐든 큰 수익률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위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 제가 저번에 한번 진단키트 관련주들 쫙 짚으면서 그 리포트 한번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시젠 영상 만들면서. 그때 이제, 와, 실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 저평가인데, 퍼가 4야? 5야? 3이야? 근데 저는 안 삽니다. 사지 않습니다. 얘기 드린 게 뭐냐면, 그런 전망은 지금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이런 수출 규모 그리고 지금의 진단키트 가격이 유지될 때 나오는 실적일 거 아닙니까? 공장 가동률 100% 돌아가면서. 근데 그건 지금 예측이잖아요. 이게 이제 확실한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도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굳이 제가 들어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리포트만 보면 그냥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제 원칙상은 좀 이렇게 고공권에 있는 거를 굳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좋다, 좋은 기사 나오고 좋은 리포트 나오고 기관이 막 사서 수급이 좋고 하더라도 자기가 뭐 기준에 안 맞으면 안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진단키트주 실적 예측이 전망이 좋긴 하지만 저는 안 산다 이런 얘기 드린 게 뭐 그런 저만의 기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좀 쉬어가는 모습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랩 지노믹스도 여기 보시면 툭 이렇게 일단 쉬어가겠다는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때쯤 한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최근 이제 2, 3월부터 계속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이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으면서 상승한 업종이 진단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의 바통을 사실 치료제와 백신 쪽으로 넘길 때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이동, 그리고 분위기의 어떤 흐름의 어떤 이동, 변화,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백신하고 치료제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전략을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을 제가 편성을 한 거죠. 진단키트는 그 정도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께서 또 이제 G3BNT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G3BNT는 제가 지금 관심에 두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서 제가 좀 큰 수익을 냈어요, 사실은. 원래 이제 관심이 많았던 종목인데,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기업 탐방도 다녀온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또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거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G3BNT는 안구 건조증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임상이 지금 중단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미국에서 임상 사이트에서 환자 모집 자체가 일단은 중단이 된 거죠. 예, 전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원래 상반기에 임상 3상을 종료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상반기에. 예, 상반기에 이제 임상 3상 종료를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틀어졌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신약 기업들은 임상 3상 종료 요 이제 요 사이클 자체 요 구간 자체가 시세를 가장 크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이 승인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간대이기 때문에 사실 G3BNT 제가 이제 그 좀 아끼는 분들에게는 G3BNT를 지금 관찰을 해서 조금 이렇게 오늘같이 뭐 출렁거린다든지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뭐 급락 나오든지 그러면 매수를 좀 고려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걸 여쭤본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런 정도 코멘트를 드릴게요. 깊이 있는 분석은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만들든지 해야지 뭐 오늘 뭐 이 종목 얘기하면 뭐 30분 40분 넘어가 버리거든요. 예. 제가 이제 만든 그 자료도 있거든요. 예, 여기 PDF 파일로 이런 거 이제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기업 탐방도 다녀왔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이제 매지원도 간단하게 코멘트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이 종료됐고요. 예,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게 미국 FDA에서 승인을 내줄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누구도. 예, 근데 어찌됐든 이 임상 승인 신청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고요. 사실 다른 신약 기업 대비해서 임상을 다 마쳤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임상 뭐 환자 모집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빠질 때 야 이거 너무 기회인데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좀 거래를 했어요. 나중에 반등 나왔을 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셀트리온 이제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건데 그룹 쪽으로 어찌됐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뭐 일부 보유 물량을 또 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아끼는 분들은 또 오랜 장기간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번 언급 드렸었고 어찌됐든 이 종목 뭐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일부 물량을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임상 승인을 이제 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 여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예, 그 부분에 대한 주가 사이클은 좀 노려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나 뭐 있으신 분들은 뭐 저는 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많진 않지만 일부 물량을 또 갖고 있다.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RTOG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RTOG 좀 재밌었는데 이 종목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예, 오늘 예, 얘기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RTOG는 오늘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막판에 이제 분봉을 한번 볼까요? RTOG이 이제 장중에 한 5, 6% 정도인가? 예, 좀 빠진 상태였어요, 사실은. 예, 이 종목이 오늘 좀 빠지고 있었는데 누가 그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보기엔 장중에 제가 좀 보면서 RTO 좀 누가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차익 실현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 시장의 변화 자체가 컨택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 큰 어떤 대장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장이 이 기관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에 의거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6, 7%막 장중에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수급이 좀 이동하는 어떤 형태가 됐어요.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알테오젠의 이제
이제 보유 주주 이제 뭐 큰 손들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이 크게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보면서. 어쨌든 제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하고 뭐 제넥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관찰하고 있는데, 알테오젠데 중요한 어떤 시장에 이제 지금 현재 주도주기 때문에 관찰을 하다 보니까 누가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찌라시 터지면서 요때부터 막판에 급락이요. 예, 막판에 급락할 때, 그리고 악성 루머, 특히나 이제 바이오 종목에서는 분식회계, 셀트리온도 가장 그 고전했던 그냥 이게 악성 루머죠. 예, 고전적인 어떤 수법인 것 같아요. 분식회계 루머 퍼뜨리면서 급락을 연출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이 차익 실현으로 던졌을 거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던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하한가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사실 저 이제 산 건 아닙니다. 근데 현금이 없거든요, 지금. 현금 주식 100%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못했지만, 야, 이거는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했어요. 뭐, 그걸 뭐 누구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수법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 기업이 분식회계 나올 이유도 없고, 장 끝나고 이제 회사에서 부인했죠? 부인 공시 내면서,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 수법이 완전히 똑같은 게 2018년도 요 종목 HLB랑 똑같았어요. HLB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경험이 또 중요한 게 이런 부분 같아요. 이때도 이제 HLB가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당시에. 항암제 이제 대장주로서 거의 뭐 12,000원, 12,000~13,000원에서 텐백어 이뤘잖아요. 6개월, 거의 6, 7개월 만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요날 장대 음봉 생긴 날 있죠.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까지 이제 폭락했죠. 폭락했다가 밑꼬리 그리고 쭉 올라왔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요거랑 똑같아요. 요때도 이제 HLB 악성 루머가 터졌었어요. 요때도 회계 문제였나? 임상 3상 실패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하고. 그냥 막판 급락 연출했어요. 누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알테오젠하고 비슷해요. 누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급락하는 거죠, 막판에. 악성 루머 퍼뜨리면서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거 이제 문제 없는 거고 해명하고 하면서 똑같아요, 패턴이. 다시 또 올라요. 이 기업도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파이프라인 자체가 뭐 이미 뭐 중국에서 뭐 몇천억이 팔리는 그런 파이프라인인데, 효능은 분명히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퍼뜨리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똑같은 케이스고요. 사실 뭐 요거 여기서 받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기술,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제 바꾸는, 변형시키는 그 기술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딱 두 개 업체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자체를 비독점적으로 이제 맺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올해도 기술 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큰 손이 지분 공시까지 하면서 이제 들어온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문제없는 기업, 향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바이오 기업이 또 악성 루머로 이렇게 폭락을 했다. 이거 뭐 제가 볼 땐 다시 회복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어떤 오늘 급락은, 야, 지금 바이오가 대세이긴 하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이제 이 종목이 막판에 급락 연출하면서 사실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뭐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막판에 쭉 음봉으로 많이 밀렸어요. 메이지온도 그렇고, HLB는 좀 견조했죠. HLB는 양봉으로 마감했죠. 셀트리온 그룹 자체도, 맞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막판에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음봉 보시면, 음봉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요거 하루 이틀 상관으로 회복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게 알테오젠이 한 2시 50분 정도부터 이제 급락 연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분봉상의 음봉, 셀트리온의 음봉 자체는 알테오젠 영향이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그 기존에 이제 언택 전기차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당연하죠. 뭐 컨택 관련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예, 바이오 종목들 흐름이 이제 오늘 차익 실현 내지는 조정 흐름이었는데 불구하고 보시면 별로 밀리지 않았어요. 5일선도 안 깼어요. 그리고 거래가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제 수급 자체가 오늘 보시면 기관이, 예, 오히려 12만 주를 순매수했죠. 외국인은 좀 팔긴 했지만 뭐 기관이 그래도 순매수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셀트리온은 오늘 다른 바이오주하고는 좀 다른 어떤 행보였고 플러스로 유지를 해줬고, 막판에 급락 연출 나올 때도 알테오젠 급락 흐름 나올 때도 크게 꺾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잘 버티는 종목이고, 역시나 이제 굉장히 편하지 않나요? 예, 셀트리온 그룹주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예, 전혀 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왜 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댓글로도. 이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똑같아요. 저번하고 말씀드린 대로 블록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두 차례나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매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는데 셀트론이나 셀트론 제약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예,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 10만원 가격대를 강하게 어떤 재료가 터지면서 돌파를 해준다면, 예, 조금 더 가벼워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오늘 문제 없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깔끔하게 조정의 어떤 마무리, 예, 보합 정도로 마감해줬고요. 역시나 5일선 깨지 않으면서 다른 바이오주, 조정 나오는 바이오주들하고 뭐 진단키트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기업하고 추세를 완전히 달리하는, 그게 이제 선발주자였다면 알테오젠 진단키트 이런 종목이 선발주자로서 그동안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을 쭉쭉쭉 밀어 올려줬다면 이제 2차, 예, 진짜 대장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진단키트가 먼저 당연히 잘 팔리고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와 백신은 임상을 진행하려면 그 전 단계들이 어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사이클 돌아갈 때도 그 다음 차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건 이제 프로세스상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이 주포들이나 이 메이저 주체들은 결국은 그 다음 후순위로서 이렇게 이 매집을 하고 있었을 거고 물량들을, 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그거를 확인하고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제가 계속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강하게 확신을 가지면서 계속 분석해드리고, 예, 기다려야 됩니다. 얘기를 드린 거는 그냥 감정 노름한 건 아니거든요. 확실한 저만의 또 근거와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사이클 상에서 차례, 때가 와야 된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때가 와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셀트론이 왜 2년 동안 조정과, 예? 하락과 조정이 나왔습니까? 예, 물론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예상에서 조금 빗나가는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성장성, 매출 늘어나는 거나 뭐 이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정 차질이 생긴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어떤 종목이든 준비가 돼야 된다. 그게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예, 홀딩과, 예, 가야 된다. 예,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를 들고 있고 이제 보면서 굉장히 깔끔했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최근의 시장이 오늘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앞으로 이제 바이오 이제 폭등장이 오는데,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본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장중 시세를 보지 말라, 보지 마시라. 그 조언을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오늘 같은 현상이, 오늘 같은 변동성이 앞으로, 예, 상당히 빈번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장 시작하고 6% 갭상승 시작해서 25% 찍고 나서 지금 종가는 7.9%죠. 뭐 시간 외로는 이제 한 4% 올랐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복구되겠지만
변동성 자체가 20%를 넘나야 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분봉 한번 보십시오. 네. 이렇게 막 올렸다가 시작하자마자 막 20% 넘게 올렸다가 쭉 10% 미만으로 내렸다가 또 20%까지 올렸다가 막판에는 알테오젠까지 더 밀려가지고 7.9%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이 변동성 이거 보고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바이오 업종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상승기란 말이야. 그러면 상승이 나오면서도 하방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20% 상승하고 10%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감정이 지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시세에 지쳐가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팔아버리는 거야. 그 뒤로 막 몇 배 날아가는 거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랑 예전부터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제가 이제 누적하면서 정말 중요한 조언을 드린 거예요. 네. 제가 놓친 그 엄청난 기회비용과 그런 것들에 대한 쌓인 저만의 어떤 뭐랄까요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지 마시라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지치지 마시라고 장중 시세 보지 말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도 저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장중이 이거 보고 앉아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체득돼가지고 보고 있어도 안 팔아요. 내가 지금 팔겠냐 이러면서. 그래서 아직 시세는 멀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뭐 언제 팔아야 돼요 이런 어떤 댓글 질문하신 분도 계신데 셀트리온 그룹주는 사는 종목이지 파는 종목이 아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넥신 오늘 제넥신이 좀 많이 밀렸어요. 뭐 4% 많이 밀렸다고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이 오늘 알테오젠 때문에 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알테오젠 때문에 막판에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 그 전부터 쭉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왜 밀렸냐 뭐 이런 얘기하면 얘기할 건 없어요. 사실 뭐 이 종목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악재가 생겼다거나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오늘 오히려 이제 뭐죠? 그 정부 이제 로드맵 발표 나오면서 지금 뭐 백신 국내 이제 개발 업체 3개 이제 뭐 회사명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백신 개발 업체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제넥신이 언급도 하고 향후에 이제 1,000억 이상을 임상 비용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사실은 제넥신이 이제 빠질 이유는 없는데 이거는 지금 단기 세력이 제가 볼 땐 붙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백신 임상 진입하는 어떤 그 시점부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전까지는 흔들기가 좀 지속될 것 같고요.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진원생명과학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노비어라는 어떤 미국의 이제 백신 개발 업체의 이제 자회사거든요. 이제 관계하죠.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도 굉장히 흔들었단 말이에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시키죠. 그러다가 이제 시세를 날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이제 전개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얘들도 이제 매집하려면 이런 패턴을 만들어야 됐었고 제넥신도 어찌됐든 올해 이제 강성주들 물량 그리고 이제 하락 횡보하면서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계속 이제 흔드는 거죠. 흔들다가 이제 이렇게 날려버리는 구간대 이게 이제 뭐 제가 볼 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늘 빠지면서 여러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제넥신에 대한 질문도 여러 받았던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뭐 별로 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현금 비율이 전혀 없어진 게 최근에 이제 제넥신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현금 비중이 전혀 없어서 이걸 매수 안 했다면 사실 오늘 알테오젠을 거의 하한가 근처에 아마 저는 매수했을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고요. 요걸 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 자체가
삼성전자 급등, 알테오젠 급락, 주도주의 변화인가? 요게 이제 제목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컨택트, 이제 제조업, 금융 관련된 업종이 이제 오늘 크게 상승했죠. 코로나19 이후 시장을 주도한 언택트 바이오 2차전지 중심으로 오늘 약세였습니다. 오늘 네이버도 3%, 카카오도 3%대, NC소프트도 2%대 약세였고요. 삼성 SDI도 약세였는데 LG화학은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은 또 이제 화학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 쪽으로 수급 몰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존 주도주가 오늘 좀 중심적으로 약세였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기관의 7,400억 순매수. 거기에 이제 외국인의 2,500억 순매수니까 뭐 이 두 종목에 외국인 기관이 1조 원을 순매수했고 거의 뭐 대부분 당연히 이제 기관이 1조 원을 판 거죠. 두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수급은 이게 전부였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는 편인데요. 그 이유를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은 글로벌 불마켓, 강세장 베팅을 본격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지금 계속 유입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유입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사자 이거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업 부분을 보고 사는 것보다는 한국을 사는데, 아니, 신흥국을 사는 개념이라는 거죠. 거의.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가 볼 땐 정확해요.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거는 굉장히 불확실한 어떤 요소거든요. 전망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다는 거는 신흥국의 자금 집행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주체가 오늘 이제 중심으로, 기관 쪽에서 중심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저성장, 그리고 저밸류, 뭐 은행 업종은 진짜 저퍼죠. 저밸류 업종 대표 주자인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현대건설, 신한지주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기관들이 대량으로 순매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시 50분쯤 알테오젠 차액 실험 물량 나오면서 분식회계 루머 퍼지면서 하한가 금방까지 급락. 바이오 섹터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근데 셀트리온 이제 3인방은 뭐 잘 방어를 좀 해준 편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소문을 좀 부인하면서 시간으로 지금 상한가. 바이오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도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한 4% 시간으로 급등했죠. 대체적으로 좀 상승했어요. 바이오 종목들. 그러니까 내일 어느 정도 회복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알테오젠 내일 뭐 시초가부터 급등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급의 일부가 좀 이동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기관의 수급. 근데 이제 기존 주도주의 이제 차익 실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차익 실현으로 차익 실현이지, 기존 주도주의 일부 차익 실현이지 주도주의 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는 실적의 뚜렷한 증가와 미래 성장 가치를 모든 투자 주체들이 공감을 해야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오늘 수급이 쏠린 뭐 그런 업종 자체가 뭐 철강, 뭐 자동차, 뭐 은행, 뭐 이런 업종 자체가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인 수급이 무차별적인 수급이 계속 유입되기는 제가 볼 땐 좀 어렵다고 봅니다. 키 맞추기? 요 정도예요. 그래서 기존 컨택주들까지 키 맞추기 수급이 들어온 것은 주도주 교체라기보다는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밀어닥치는 것이라는 거죠. 강세장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게. 강세장의 뚜렷한 증거. 저는 오늘 삼성전자하고 은행주들 급등하는 거 보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저는 굉장히 이 강세장이 조금 오래 가겠는데?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관심 갖는 종목, 바이오 업종 자체가 끝날 수가 없구나. 강세장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쪽으로 오늘 올랐다, 수급이 일부 기관들이 거기로 샀다 해가지고 전혀 뭐 제가 볼 땐 기존 주도주를 갖고 있으시거나 관심 가지신 분들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주도주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최근 수급이 이동한 삼성전자, IT, 은행, 조선, 해운, 자동차, 철강 등의 전통적인 제조업 쪽으로 이동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이 될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은요,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경험은요, 강세장에서는, 저는 지금 강세장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강세장에서 어느 정도의 업종별 키 맞추기와 상승은 전 업종 대상으로 전개가 되지만요, 수익률 면에서는 주도 업종의 주도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차화정 섹터, 자동차, 정유, 화학 업종이 시장을 주도해서 그쪽에서 주도주들이 대여섯 배씩 대부분 올라갔는데, 10배씩도 올라갔는데, 다른 업종들도 같이 올라갔죠, 당연히. 근데 수익률은 주도주가 월등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주는, 예? 어떤 일주일은 주도주가 좀 약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하지만 이 사이클, 이 강세장의 사이클을 놓고 볼 때는 주도주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강세장을 만든 업종이고 그 명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타 성장 업종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업종이 주도 업종이었고 주도주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수급이 쏠린 그런 업종들이 그런 확신이 있나요? 그냥 되게 저평가돼 있고 주가가 최근에 부진해서 예, 그런 키 맞추기 정도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공감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어떤 분석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는 주도 업종의 주도주를 계속 홀딩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 제넥신, 그리고 이제 저는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을 대부분 들고 있기 때문에 메지온, 이런 종목들, 네이버 역시나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있는 거,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저는 주도주라고 보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군의 주도주들,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을 고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도주의 변화인가? 이거에 대한 결론은 노.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거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줄 거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좀 기사 난 거 몇 개 좀 체크를 해드리고 마무리 좀 지을게요. 요 셀트리온 오늘 기사가 난 게 있거든요. 국산 1호 인슐린 펜형 주사제 개발. 셀트리온 국책과제 선정됐다. 예, 이게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당뇨병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 개발 계획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여기 보시면 바이오 의약품 복제품,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주교로 하는 이 회사는 인슐린 제형 바이오 시밀러 개발과 임상 등을 맡는다. 이번 과제에 같이 선정된 의료기기 전문업체 풍림 파마텍은 셀트론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을 충진해 쓸 수 있는 이 펜형 주사제, 요거를 이제 개발하고요. 4년간 이 프로젝트에 정부가 30억 지원하고요. 40억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다국적 제약사가 이 인슐린 펜형 주사제 시장을 이제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이걸 국산을 해서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이 이제 국책과제 선정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결국은 이쪽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결국은 셀트론이 나가는 그 방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걸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된 정부의 이제 로드맵 발표가 있었죠. 오늘 발표될지 논의만 할지 그걸 이제 몰랐는데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올해 치료제, 내년엔 백신 확보를 목표로 임상에 1천억 이제 1천억 이상입니다. 1천억 이상 긴급 지원을 하겠다. 좀 그래도 파격적이죠. 내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 기존 약물의 재창출, 신약 개발 등의 전략이 구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존 약물을 이용한 12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혈장 치료제는 올해 안으로 이제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녹십자가 하고 있죠. 그리고 항체 치료제는 이제 셀트렌이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 출시를 이제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로드맵에서. 뭐 그리고 이제 백신은 내년 정도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 치료제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해 뭐 바라건대 세계 최초가 아니더라도 예, 국가 책임하에서 끝까지 개발해서 우리가 주가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성공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개발한다는 거, 임상을 끝까지 추진한다는 거죠. 예, 끝까지 개발해서 코로나19를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 예,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하반기 중 임상에 필요한 비용 1,000억 원 이상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래도 정부로서는 파격적인 그런 어떤 지원과 로드맵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 뭐 전임상이 얼마, 임상 1상이 얼마, 2상이 얼마, 3상이 얼마 이 단계별 R&D 지원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이미 뭐 로드맵에 대한 안이 상당히 구체화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신약 개발 속도 높이기 위해서 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험 제조용 장비 시설 확충에도 350억 원을 들인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하여튼 뭐 오늘 뭐 이런 이슈도 좀 있었고 또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적으로도 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뭐 전략이 변한 건 없습니다. 예, 오늘 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변동성이 있었고 수급에 좀 이동이 있긴 했지만 전략의 변화는 전혀 없다. 예, 아셨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도주의 변화인가 하는 질문에는 노다. 그렇게 좀 결론 냈고요. 네, 오늘 좀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어떤 변동성의 날이었는데 다들 잘 견디고 또 잘 확신을 가지면서 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성장하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의 성장에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종종 제가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라고 오늘부터 올려드렸는데요. 좋은 리포트, 산업이나 종목, 전략 리포트들 괜찮은 것들 좀 요약 분석을 해서 오전에 좀 알려드리는 그런 어떤 영상들을 한 번씩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네, 요 정도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유익한 내용과 현명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박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